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의 학생과 부모님들 상담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있어서 조금 알려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선택할 때, 전공을 선택할 때 학생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명확해서 이렇게 그 선택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학부모님과 학생을 상담한 결과 사실은 이런 케이스가 생각이 많았어요. 뭐냐면 내가 문과 출신인데 컴퓨터공학과를 할 수 있냐.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 그죠? 뭐 분명히 그런 두려움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요. 그거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한번 PSB를 기준으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PSB를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이유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다른 학교들의 컴퓨터공학과도 다 조사를 제가 해봤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들을 보냈으니까 그렇겠죠. 해본 결과 제가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호주대는 호주대의 문제가 있었던 거고, 또 SIM은 이제는 사실 수학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좀 어렵습니다. 수학 때문에 그렇고요. 수학에 자신이 있으면 뭐 SIM도 괜찮죠. 좋죠. 그 다음에 수학하고 기간 때문에 그랬던 거고요. 자, 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이제 이걸 한번 좀 보고요. 쭉 한번 좀 봐보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컴퓨터 공학과는 이제 디플로마가 있고 디그리가 있는데, 일단 얘기를 드리면 PSB의 디그리와 디플로마의 수준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디플로마라고 해서 디그리보다는 아주 쉽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일단 물론 이제는 디그리가 숙제가 더 많고 뭐 그런 거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는 공부의 난이도 뭐 이런 거는 분명히 있긴 한데, 그게 뭐 크게 안 될 사항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쭉 보면 일단 디플로마를 좀 한번 봐볼게요. 인컴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뭐 디플로마 할 수 있으면 디그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는 실제 과목들이 있죠. 원래는 이 아카데미 리딩 앤 라이팅 2라는 게 원래 없었는데 2019년도에 추가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얘가 전체가 8개월에서 한 달이 늘어났어요. 2019년도에는.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온다라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 과목을 이제 공부를 사실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도 아들을 시켜야 되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과목별로 이런 책받침 같은 경우를 한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암기하면 여기에 이 부분 그냥 통과할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해서 아들한테 줬고, 사실은 이거를 만든 이유는 뭐 아들을 뭐 이렇게 하는 공부를 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1차적으로는 그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는 우리 딸이 또 공부를 할 건데, 그 시행착오를 똑같이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야 뭐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또 하나, 이번 이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이 컴퓨터공학과를 하고 싶으면 이제 판단을 하셔도 돼요.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일단은 컴퓨터공학과에 이제 그런 문과 학생들이 이런 게 있어요. 과학하고 나는 수학이 싫다. 근데 컴퓨터공학과를 할 수 있겠냐? 없습니다. 디그리까지. 화학하고 수학하고 과학 볼 거 없어요. 그 전혀 관계 없어요. 여기 이산수학이라는 게 디플로마에 하나가 있긴 한데, 이 이산수학은 사실 컴퓨터 알고리즘에 관련된 건데, 알고리즘이라고 하니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죠. 여기 디그리까지 정말 기본적인 알고리즘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고 한국어로 된 책이 100%다 있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을 제가 이제 알고리즘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수학적인 이런 걸 생각하는데, 실제 컴퓨터공학과에서는 그렇게 수학적인 거 거의 없습니다.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실제 일을 할 때 수학적인 게 나오는 건 어디냐면요, 나로 미사일 발사 프로그램 이런 거 만드는데, 근데 그거는 전체의 0.1%밖에 안 됩니다. 컴퓨터공학과 출신 중에.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화학, 과학, 수학, 물리,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런 거 있었으면 저도 이 아들 안 시켜요. 자, 여기 보면, 두 가지 과목이 있는데, 인포메이션 시스템 앤드 오가니제이션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앤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요 두 과목, 그죠? 요 두 과목의 내용이 한 개의 책받침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한 장이면 됩니다. 한 장. 예, 시험을 위해서. 예, 숙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 디자인과 모델링. 이거는 이제 두 장의 책받침. 예, 두 장. 예, 두 장만 보면 돼. A4 두 면. 그 두 장. 양면으로. 자,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한번 좀 보죠. 실제로 모든 거는 해봐야지 알아요. 공부를. 어떻게 해보지도 않고 모든 거를 판단을 하겠습니까? 이게 아까 그 두 과목, 뭐였죠? 컴퓨팅 앤드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다음에 하나가 이름 까먹었는데, 두 과목에 대한 게 양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내용만 충 이해하고 있고, 요 두 면입니다. 정확히 두 면만 알면 문제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강의를 듣는 어떤 문과생 학생들은 지금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고 할만한지를 판단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조금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우리가 그냥 늘상 쓰는 거죠. 컴퓨터는요, 기본적으로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0하고 1을 가지고 뭔가 연산이라는 걸 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 건데, 이 0하고 1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기를 강하게 보냈다 1, 전기를 약하게 보냈다 0. 그죠? 이 전기를 강하게 보낸과 약하게 보내는 거를 구분을 해서 1이 들어왔구나 0이 들어왔구나 이걸 가지고 연산이라는 걸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CPU라고 해요. 우리가 뭐 스마트폰 하면 뭐 듀얼 코어, 이 코어라는 말이 CPU입니다, CPU. 근데 CPU 중에서 좀 작은 거를 그냥 코어라고 그냥 부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CPU라는 거는 어떤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하기를 할 데이터를 CPU라는 곳으로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가져가는 길, 예를 들어서 찾길에서 우리가 버스가 가는 길 뭐죠? 버스 전용 차선이죠. 마찬가지예요. CPU로 가는 길을 그냥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PU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는 어딨냐? 데이터는 메모리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메인 메모리예요, 사실은. 메모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록이라는 걸 하려면 우리가 기록이라는 건 뭡니까? 이런 데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쓰는 게 기록이잖아요. 근데 컴퓨터의 메인 메모리라는 거는 반도체인데 우리가 반도체가 뭔지 몰라도 사진으로는 많이 봤죠. TV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판에다가 뭐 이렇게 칼로 파요? 그래야지 기록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이 메인 메모리는 기록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라고. 배터리니까 0.5V의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있고 그 이하의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하고 있으면 그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배터리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뒤쪽에 다음 페이지에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D램이라고 하는데 주기적으로 리플래시가 필요하다. 뭐예요? 충전이 필요하다. 왜? 배터리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하는 거고 CPU가 결론은 더하기 빼기 연산을 하는 거고 연산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받아야 되고 메인 메모리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0하고 1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방전이 되면 날아가요, 당연히. 그죠? 보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디스크라는 게 있는데 디스크는 우리가 컴퓨터 사면 하드디스크 하잖아요. 그 하드디스크는요 옛날에 전축, 레코드판, LP판과 똑같은 거예요. 100% 똑같아요. LP판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홈이. 그러면 이 많은 판 안에다가 기록은 어떻게 해요? 흠집을 내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는 너무 오래 쓰면 흠집을 계속 내보세요. 그럼 구멍이 나겠죠. 네, 맞아요. 하드디스크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그러면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에 올리고 이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CPU에 올려서 0과 1을 가지고 더하기를 하거나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는 어떻게 하고 빼기는 어떻게 하냐? 간단합니다. 곱하기도 마찬가지죠. 자, 0하고 1이 있어요. 그죠? 요게 됐을까요? 0하고 1이 있어요. 그 다음에 0, 0, 0이 4개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0, 0, 0. 이거를 더하기를 하는데, 이거는 0.5V 이하의 전기 한 번, 0.5V 이상의 전기 한 번. 그죠? 이걸 더하기를 하는데, 이 더하기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ND 연산이라는 거를 써요. AND. 그러면, 그 뭐죠? 0 더하기 1은 몇이죠? 0 더하기 1은 이진수 더하기입니다. AND는 둘 다 true여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둘 다 true여야지만. 그리고 00은 0, 0, 0. 이렇게 되면 전부 다 0이 돼버린 거죠. 지금 AND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 하나를 가지고는 더하기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XOR을 쓰는데 이 XOR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0, 1일 때만 1이 돼요. 나머지는 다 0이야. 0, 1일 때만. 그러면 0, 0, 0, 아까 0 4개에 0, 0, 0, 1. 0, 1일 때만 1이 되니까 요거죠. 그럼 1이죠. 그리고 0, 0, 0. 그러면 0 더하기 1은 당연히 1인 거죠. 그래서 요 연산과 요 연산을 두 번을 해보고 요게 1이잖아요. 그러니까 0 더하기 1은 1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왜 필요하냐? 이것만 해도 XOR만 해도 더하기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이거는 이럴 때 필요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00인데 1, 1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럼 뭐예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이진수밖에 몰라요. 0 아니면 1밖에. 그러니까 2라는 숫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연산을 할 때도 1, 1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AND는 1 더하기 1을 할 때 여기가 뭐예요? 1, 1일 때 1이 된다고 그랬죠. 그죠? XOR는 00일 때, 죄송해요. 0, 1일 때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1, 1일 때는 여기는 0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0이죠. 그러면 1 더하기 1은 1이잖아요. AND니까. 그런데 이때는 자리 올림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9 더하기 1은 10이잖아요. 0하고 1이 올라가서 10이 되는 거죠. 1 더하기 1은 0이 떨어지고 하나가 자리 올림이 돼서 1, 0이 돼요. 1, 0이. 자,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다 0이고 얘는 결과적으로 0, 0, 1, 0이 된 거죠. 0, 0, 1, 0. 이거를 그냥 2의 배수인 코드, 그냥 8421 코드, 그죠? 841만 갖다 대면 됩니다. 8421 하면 10진수로 바꾸면 1 더하기 1은 2죠. 그러니까 얘가 2니까 2에 있는 자리가 1로 됐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는 이걸 가지고 그냥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에 1이 있는데 이 1을 왼쪽으로 옮겨 볼게요. 그러면 0, 1, 0, 1이 0, 1, 0, 0이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841 코드, 8421, 아까는 여기가 1이었죠, 여기가. 근데 이게 이렇게 간 거잖아요. 그럼 2가 4가 됐죠. 2 곱하기 2는 4. 이거를 이동한다라고 해서 시프트 연산이라고 그래요. 그냥 시프트 연산으로 더하기를 구현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면 레프트 시프트, 오른쪽으로 가면 라이트 시프트. 그래서 레프트 시프트와 라이트 시프트로 곱하기, 그 다음에 나누기를 구현해서 칩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CPU예요. 지금 여기까지 이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겠다. 그러면 컴퓨터를 공부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훈련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이 말을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잊어버리는 거죠.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라 컴퓨터 공학과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고등학교 때 공부한 거랑 대학을 가서 전공을 공부한 거는 전공은 익숙하지가 않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죠? 그거는 빨리빨리 잊어버려요. 얘도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거는 어떤 과목이라도 다 동일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마치 컴퓨터가 대단한 수학적인 어떤 문제, 수학으로 나올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게 수학입니까? 그냥 8, 4, 2, 1 갖다 대고 자리 변환하고 뭐 이진수 나누기 하나밖에, 이진수 더하기 빼기 하나밖에 없는 건데요. 그죠? 이거 외에는 거의 졸업할 때까지 수학은 없습니다. 디그리 과정까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전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이 교재는 도대체 무엇을 갖고 이걸 만들었냐. 이게 지금 첫 번째 면인 거죠. 첫 번째 면인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한 면. 그 다음에 아까 그 두 과목. 자, 볼게요. 여기에 보면, 5 스테이트 모델이라는 게 있다라고 있죠. 우리나라 컴퓨터 공학 책에는요, 5 스테이트 모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우리나라 건. 이거는 PSB 디그리와 PSB 디그리와 디플로마의 그 교재에는요, 5 스테이트 모델이라는 말로 쓰고 우리나라는 그냥 프로세스 스케줄링 이렇게 말을 하지 5 스테이트 모델 자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안 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쵸? 여기 있을 거예요. 메모리를 관리하는 기술, 픽스드 파티션, 고정으로 나눴다. 다이나믹 파티션, 가변으로 메모리를 잘랐다. 이런데 우리나라 교재에는 어떤 책도 픽스드 파티션이나 다이나믹 파티션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고요. 이거와 똑같은 말이 우리 페이징, 세그먼테이션이라는 말이에요. 페이징은 픽스드, 세그먼테이션은 다이나믹,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재는요,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디플로마와 디그리, 그죠? 싱가폴 디그리 과정을 가지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이 내용은 물론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디플로마는 5 스테이트 모델에 대해 써라. 그럼 뭐예요? 이거 5개 외워서 쓰면 돼요. You, ready, learning, waiting, terminated. 이게 답이에요. 5 스테이트 모델에 대해 써라. 그죠? 이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몇 개를 좀 더 가르쳐 드릴게요. 커널이 뭐냐? 커널이 운영체제입니다. 즉, 커널이 윈도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윈도우가 뭐지? 프로그램 관리하죠. 윈도우 탐색기 있죠. 파일 시스템 관리하죠. 이거 시험 문제예요. 커널에 대해 써라. 메인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프로세스라는 게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을 관리한다. 이거 쓰면 됩니다. 이거 쓰면. 그 다음에 타임 쉐어링이 뭐냐? CPU가 하나 있는데 타임 쉐어링이잖아요. 시간을 공유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특정한 시간 동안 나눠서 CPU를 쓰는 거를 타임 쉐어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그거 써라. 지금 제가 말로 한 거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두려움으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대가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한 말 정도, 이 정도는 내가 좀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프로그래밍 언어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결론은 자바인데, 자바도 각각의 그 모듈을 진도를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만 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저는 이제 학생 스스로 선택을 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두려움이 너무 커서 뭔가 결정을 못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두려움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안 한다? 그거는 정말 계속 후회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는 컴퓨터공학과 문과생들을 위해서 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